원점으로 돌아간 한미 분담금 협상 3차 협상 때 미 대표가 자리를 박차고 나간 한국이 제시한 협상안이 밝혀졌습니다. 오늘 BBC 뉴스를 접하면서 능수능란한 한국 외교와 협상 능력에 감탄하고 있습니다. BBC 뉴스입니다. 한국과 미국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을 앞두고 있다는 4월 초 한국 정부 관계자 발언과는 달리 한국 정부 제안을 트럼프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위비 분담금이란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대해 한국 정부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합의된 금액보다 5배가 넘는 분담액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 문제로 협상이 오랫동안 지연되고 있습니다. 협상이 지연되면서 주한미군은 지난 1일 사상 처음으로 한국인 노동자들을 무급 휴직시켰습니다. 그럼 잠시 주한미군에 대한 트럼프 발언을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82 years and we get nothing. We get virtually nothing. And South Korea and I have made a deal where they're paying a lot more money and they're going to pay a lot more money. 트럼프가 한국은 미국을 벗겨먹고 있다라고 발언했는데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미국 의회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주한미군 부대를 미국으로 옮기면 미국이 부담할 비용은 더 늘어납니다. 오히려 한국에 주둔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미국의 이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렬로 주한미군이 철수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I have to be honest, and I used to say this during my campaign, as you know probably better than most. I want to get our soldiers out. I want to bring our soldiers back home. 작년 10월 19일 에스파 국방부 장관이 분담금 협상이 결렬될 경우 주한미군을 감축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 추측하지 않겠다라는 모호한 답변을 내놓아 조선일보를 비롯한 국내 언론과 일본 언론들이 잔치라도 난 듯 한국 내 안보 불안을 자극하기도 했습니다만 베트남을 방문 중인 에스파 장관에게 협상이 결렬될 경우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고 위협한 일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이런 것으로 동맹을 위협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협상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한일 갈등과 지소미아 문제로 미국에도 곱지 않은 분위기가 한국 정부에 있었기 때문에 서둘러 진화한 것인데 Get our soldiers out. I want to bring our soldiers back home. 미군 철수는 트럼프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 국방수권법에 최소 병력 28,500명을 유지해야 하고 미군 철수나 감축은 반드시 의회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2018년 국방수권법에서는 미군 감축이 가능했지만 이것도 2020년 국방수권법에서는 막아버렸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철수하고 한국이 제시하는 협상안이 마음에 들면 다시 오고 아니면 안 오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2번 정도 제가 다루기도 했는데 얼마 전 합의 소식에 대해 BBC도 기사를 썼습니다. 지난 1일 한국 언론들은 일제히 정부 소식통을 이용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거의 타결에 가까워졌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당시 분담금 인상액은 한국 측이 10%가량 인상된 1조 1천억 원 정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만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인상액에 대해 한국과 미국의 견해 차이가 매우 컸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측 입장에 가깝게 합의가 이루어진 데 대해 많은 이들은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긴밀한 공조 덕택이었을 수 있다고 해석했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가 최종적으로 거절했다고 전하면서 뜻밖의 내용을 밝혀주었습니다. 작년 11월에 열렸던 3차 협상 회의 당시에 한국 정부가 분담금 삭감을 제안했었다고 전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당시 회의는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미국 협상대표단이 40분 만에 자리를 박차고 나가 조기에 결렬됐죠. 국내 언론이 수많은 추측성 기사를 썼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협상단이 오만하게 협상에 임한다고만 알려진 3차 협상이었는데 이런 숨은 뒷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미국 협상단이 오만한 것이 아니고 당황하고 무시당한다고 생각하고 협상장을 떠난 것입니다. 그럼 한 가지 의구심이 듭니다. 한국은 주둔비 감액을 협상안으로 올렸었는데 지금은 10% 내외의 인상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한국 정부가 갑자기 겁이라도 덜컥 생긴 것일까요? 아시다시피 올해 1월을 끝으로 방위비 협상이 중단되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양측이 도저히 조정할 만한 틈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미국은 5배를 달라, 한국은 조금 깎는 것이 좋겠다. 협상이 될 리가 없습니다. 한국이 이런 협상 자세를 밀고 나가는 건 코로나 외신 보도와 성격이 유사합니다. 국내 언론에서 지원을 받지 못한 한국 정부를 향해 해외 언론, 특히 미국 언론은 트럼프를 강도, 조폭, 무례한이란 표현을 쓰면서 한국 정부를 지지했습니다. 미국 의회도 한국 정부가 힘을 내라는 것처럼 국방수권법을 만들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한국 정부, 미국 의회 언론이 함께 싸우는 듯한 구도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미국에는 한일 지소미아를 종료한 한국 정부를 설득하는 문제까지 겹쳐서 감액 주장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1월 협상이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나고 코로나로 세계가 뒤숭숭한 상황에서 미국이 협상 재개를 원한다며 한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밝혔습니다. 이 발표가 3월 초인데 이때까지 한국 정부도 정신없이 코로나와 전투하던 때이기도 하지만 방위비 협상에 대해 눈 감고 입 닫고 있었단 이야기입니다. 기다리다가 미국이 결국 다시 연락하게 된 것입니다. 7차 방위비 협상을 3월 17일에서 19일까지 열었는데 방위비 협상안에서 한국이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10% 내외 인상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것을 트럼프가 거부한 것이고요. 그럼 한국은 6차까지 고수했던 주둔 방위비 감액 주장에서 왜 협상안을 바꿨을까요? 순전히 제 개인적인 견해이니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한국엔 4월 15일 총선이 있고 미국이 3월 17일 협상을 개시한 것은 누가 보아도 한국 총선을 이용하고자 하는 협상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만약 이전과 같이 감액 협상안을 내밀고 미국이 이를 발표하며 불쾌감을 드러내면 국내 정치권에 상당한 분란이 불보듯 뻔합니다. 선거 내내 안보, 한미동맹 논쟁거리로 몸살을 앓을 수 있지요. 반대로 인상안을 제시하면 이야기가 많이 달라집니다. 10% 인상안은 국민 정서에 비춰보면 그것도 많다 또는 적당하다가 다수가 될 것이고 한국 정부는 방위비, 한미동맹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국내 정치권도 이를 문제 삼기엔 역풍이 우려될 제시안입니다. 미국도 한국안을 내비치며 거절했다고 밝히면 국내외에서 거절에 대한 비난과 비판만 받을 것입니다. 미국이 원하는 구도를 막아버린 것입니다. 우리 헌정사에 지금처럼 안보 논쟁거리가 없는 선거 시기가 없었습니다. 또 협상이 지지부진한데도 한미동맹 약화, 이런 주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국민이 본 모습은 트럼프가 전화해서 도와달라는 모습이죠. 한미 분담금 협상 마찰은 계속될 것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서로 제안한 분담금 액수 차이가 너무 크고 양측이 상대안을 받아들일 경우 정치적 부담이 너무나 큽니다. 미국은 최초에 50억 달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고 작년 한국과 미국이 합의한 분담금은 1조 389억 원인데 미국은 5배가 넘는 금액을 요구한 것입니다. 현재 미국은 25억 달러에서 30억 달러 정도에서 타결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과거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는 다르게 이번 분담금 협상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이고 이번에도 대선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양보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게 모든 사람의 생각입니다. 계속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주한미군은 4월 1일부터 주한미군이 고용한 한국인 노동자들이 잠정적 무급휴직에 들어갔으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지지부진하면서 가장 타격을 입은 대상이 되었습니다. 현재 한미 양측의 모두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지만 4월 15일 총선이 끝나고 그 결과에 따라 한미 양국의 협상력에 미묘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한국 협상력이 강화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미국 협상력이 강화되면서 국내에서 안보나 한미관계가 시끄럽게 주목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노력을 하는데도 의 발음이 잘 안됩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